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우동길입니다. 추미애 이 이름 석자만 들어도 국민 여러분들 화가 난다, 부글부글 끓는다 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추미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불 뻗치고 추미애 행동 하나하나에 속이 뒤집어진다, 국민 밉상이다, 아니다, 국민 땡땡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추미애가 사실 법무부 장관이 맞나 싶은 발언들을 여러 차례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발언들을 들은 국민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법무부 장관 맞아? 법무부 장관이면은 법무부로서의 일이 날 것이지 왜 자기가 뭔데 그 국토부 장관이 날 법한 발언들을 왜 지가 떠드는 거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또 추미애는 거기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나도 국무위원이다, 나도 국회에서 혹은 대외적으로 나 부동산 얘기할 수 있다, 왜 내 말하는 걸로 시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일갈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부동산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금부분리론이란 걸 주장하면서 거듭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세간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저런 말 하겠냐. 결국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돼 왔던 서울시장, 그 서울시장의 출마를 염두하고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쌓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금부분리론이 뭔지 궁금하시죠? 소위 말해서 헨리 조지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뭐 영향인데요. 금부분리론, 소위 말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시키자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에도 썼지만은 경제학자들도 경악할 만한 추미애의 이해불가 논리, 추미애가 사랑한 이 금부분리론, 결국 무엇이냐? 은행의 부동산 대출을 금지해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왜? 부동산 거래에 금융이 엮여서 지금 투기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은행 대출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유로 대출하지 못하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집 같은 거 살 때 본인 돈만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출이 끼는 바람에 자기 능력 밖에 돈을 더 모아가지고 집을 사들이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올려가지고 또 되갚는 이런 과정, 결국 금융이 엮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해서 투기 과열로 가는 것이다. 그러하니 이제는 은행이 부동산을 명목으로 대출하는 것을 막자. 이게 바로 추미애의 역대급 황당한 경제논리 금부분리론의 이야기인 겁니다. 부동산 이슈가 점화되기 시작했던 지난 18일부터 4차례에 걸쳐서 금부분리론에 관한 글을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데요. 이제 금융이 어쨌네 저쨌네, 서민들은 힘들게 돈 벌어도 집을 못 사는데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대출받고 뭐 해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있고, 기업들도 부동산 이런 거에 신경 쓰고 있고 나라가 엉망이야. 자, 이제는 금융과 부동산을 쪼개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죠. 금융권, 은행이나 이런 곳들이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즉 기업 대출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대출 이런 거에 훨씬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구현되고 있다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거듭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땀에 의해서 버는 소득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같은 사회 분위기 때문에 땀보다 땅이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나라 안 된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때문에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저는 애초에 이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난날 토지 공개념을 언급할 때부터 사이즈가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추미애의 경제관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훨씬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논리들도 그 연장성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대급 반전이 터져버렸습니다.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금지를 이와 같이 외치는 추미애. 그런데요, 진짜 이분들 지킬의 나이들 찍어도 될 수준입니다. 정작 본인은 최대 한도로 대출을 끌어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도하면서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인데요. 역대급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부동산 대출 안 된다라고 말해놓고 지는
최대 한도로 돈을 땡겨받아서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시간을 2009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서 온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정말 엄중했던 시기 아닙니까? 근데 그해 5월에 주거용으로도 사무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방 2개짜리 서울 여의도 엘모 오피스 총 면적 31평짜리를 2억 8천만 원에 매입합니다. 그런데 이 2억 8천만 원이 순전히 자기 돈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등기부등본을 보면요. 추미애가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던 바로 그날 우리은행이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서 1억 6,8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들어가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오피스텔 매입 가격의 절반인 1억 4천만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려받아서 이 오피스텔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2억 8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2009년 5월에 삽니다. 아유, 또 근데 시기가 공교로워요. 이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또 서거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자기 돈 2억 8천만 원이 아니라 그 중에 1억 4천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땡겨봤다 이건데, 자, 2억 8천 중에 1억 4천이면은 딱 절반 50%지 않습니까? 매입 가격 50%라는 건요. 통상 은행이 오피스텔을 담보로 빌려줄 경우에 최대 한도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은 최대 한도로 땡겨받아서 최대한 은행으로부터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서 오피스텔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대출 안 된다고 해놓고 정작 자기는 국민들이 그 불경기를 호소하던 그 정말 어렵던 그 시기에 뭐 땀보다 땅이 뭐 소중한 세상 안 된다고? 근데 정작 땀에 의해서 돈을 벌기가 어렸던 그 시절에 자기는 땅을 사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최대한 돈을 땡겨서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오피스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언론이 이제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거래했던 중개업자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해당한 여러 중개업자들한테 지금 시세가 어떻냐라고 물어봤더니요, 10년 만에 3억 2천이 올라서 6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7월 31일 기준 시세로 업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요새 얼마예요? 하니까 6억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자, 2억 8천만 원에서 6억으로 올랐는데 상승률 보십시오. 약 10년 만에 110% 이상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땀보다 땅이 귀한 세상 안 된다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뭘 했습니까? 그 시절에 국민들이 어려워하던 그 시절에 땅을 사들여가지고, 땅은 아니죠. 오피스텔을 사들여가지고 은행 돈 땡겨봐서 사들이고, 그리고 시세 차익 지금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팔았다고는 안 하지만은 결국 이거 팔면은 저만큼 돈을 받는 거잖아요. 자, 자기는 이렇게 높은 집값 상승, 오피스텔 상승을 누려놓고 국민들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말해요. 이거 아파트나 다름없었다. 방 2개짜리 31평이라서 그냥 아파트나 다름없이 취급돼서 이렇게 역대급 수익률을 올린 것이다. 추미애 오피스텔이 유독 또 높은 수익률을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어디 가가지고 뭐 불로소득이 어쨌니 저쨌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시세 2배도 2배인데요. 어메이징한 거 뭐냐? 이 오피스텔을 통해서 매달 165만 원의 임대 수익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매달 165만 원의 임대 수익. 부럽습니다. 그 오피스텔 2억 8천이 6억이 되고 그 와중에 꼬박꼬박 한 달마다 165가 딱딱딱딱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불로소득을 욕하던 추미애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결국 뭐겠습니까? 응, 너희는 부동산 대출하지 마. 응, 투기하지 마. 하지만 난 부동산으로 돈 벌 거야.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미애의 뻔뻔함, 앞뒤가 다른 행보, 국민들은 거듭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야권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추미애가 그 4차례에 걸쳐서 불로소득이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그 썼던 여러 가지 사례들, 부동산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잔금 갚고 시세 차익 받아서 또 땅을 사들여서 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러한 땀보다 땅이 귀한 세상.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추미애 자기 얘기였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조롱이 이어지는 건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분노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적당히 달라야 되는데 이거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쯤 되면은 지킬 앤 하이드의 주인공으로 뽑아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추미애의 이 뻔뻔스러운 밉상 행보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거듭해서 심판의 목소리를 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